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3% 내리는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방송 시작 전에도 좀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스케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나온 스케줄들과 나온 스케줄들이 좀 있는데요. 이미 나온 스케줄은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양쪽 다 하회했습니다.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양쪽 다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운송 및 창고업이었습니다. 사실 전달 같은 경우는 1.7%가량의 하락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0.6%가량의 상승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최종 수요 서비스에서 가장 커다란 상승을 담당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내에서도 운송비가 상승한 국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업상청 건수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 실업상청 건수가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상회를 했습니다. 23만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22만 7천 건보다 높았고요. 연속 실업상청 건수는 전달과 똑같은 수치를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해주면서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수치가 나오고 나서는 WASD 보고서,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있을 CPI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꼭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B2 커버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국채 입찰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30년물 국채 입찰 오늘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간밤에 나왔던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의 발언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덜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상승해주면서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반등을 지지해줬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소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엔비디아의 칩이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이번에 젠슨 황 CEO가 나와서 연설하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피력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블랙웰을 13만 대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출시를 한다. 그리고 제작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블랙웰의 수요가 강력함을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세마포라는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사우디가 현재 H200에 대한 수출 금지가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H200 칩이 넘어갈 경우 중국으로 우회해서 다시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 안에서 사우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수출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세마포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이를 인용해서 블룸버그나 현재 로이터 쪽에서도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은 아마 조금 더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자세한 소식도 저희 유산남님이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 소식 볼게요. 저희가 이 시간에 감원 혹은 몸집을 줄이는 기업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글로벌 회계법인입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PwC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4대 회계법인으로 유명한데요. 이 법인이 1,8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M&A 등 시장 위축 등으로 자문 사업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이런 해고 자체가 2009년 이후로 처음 있는 대규모 해고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PwC가 자문과 감사, 세무 부분을 중점으로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직원을 감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번도가 됐고요. 1,800명에 해당하는 해고 규모는 미국 사업부 인력의 약 2.5%에 해당하고 감원 대상은 직원부터 전무이사 레벨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오는 10월에 감원 대상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방침이다라고 얘기가 나면서 아직까지는 누가 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650명에 해당하는 게임 사업부에서 해고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후에 이미 1,9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랐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스튜디오나 아니면
게임들을 캔슬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에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50여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감원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 각 기업들의 칼바람이 어느 부서로 향하는지도 저희가 자세히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조금 환상적인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 스페이스 X에서 해냈다는 이야기죠.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주에 스페이스X가 민간인 유형, 정부 쪽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비행 성공하고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굉장히 커다란 부자로 알려져 있는 아이삭과 그리고 현재 3명의 스페이스X 크루원, 2명의 스페이스X 크루원과 그리고 군인 1명이 탑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런 상황 아래서 현재 가장 유명한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번에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우주 여행 약 10분가량 선체 외부에 머물면서 우주 공간에 체류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이스X 소속의 여정 엔지니어 세라 갤리스도 우주 여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우주 유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은퇴한 공군 중령이자 전투기 조종사 스키드 포티트와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가 현재 우주선 안에서 남아서 산소와 전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받았다 보니까 우주여행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들 4명은 닷새간 우주에 머물면서 36가지에 해당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레이저 기반 통신을 시도한 뒤에 지구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자유로운 우주 여행의 시계추가 많이 당겨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